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만, 홍콩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29개국은 한국 여행을 자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위생 의료 수준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관광객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관광 분야 등 관련 산업에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미진한 점 이후에 1:1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또 출국 금지도 신속하게 이렇게 해서 선제적이고 좀 광폭적인 이런 대처를 해나가서 국내외적인 우려들을 조기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 발현에서 온 사람이죠. 경유죠. 자, 이거 입국자 경유되는 사람들도 확인하라. 작년 에볼라 사태 때 얘기했는데 출입국 관리국 우리 법무부 소관인데 어떤 일 하셨죠?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방문객들을 공항에서 차단하고 있죠. 열 감지하고 있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메르스가 발병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왜 열 감지 안 하시고 들어오는 사람만 하시죠? 출국자들을 다 열감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외국에 나가서 열 났다고 격리되는 게 옳은가요? 미리 나가기 전에 확인하는 게 옳은가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위협이 지금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다. 여기에 대비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우방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그 확장 억제 전략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우리 자체도 킬 체인이나 KMD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자체 방어 능력도 좀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핵에 의한 억제 전략이 저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나왔습니다. 남북 대화, 육자회담 얘기하죠. 끊임없이 설득하고 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안 됐지 않았습니까? UN 대북 제재 나왔는데 아무런 제한도 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 보존을 위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변 국가의 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의 또 국방력을 늘리는 문제도 병행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접점이 없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통일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무슨 바램이나 동경심이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는 통일 정책, 대북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기아와 또 질병 때문에 저는 그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량 지원, 의약품 같은 거 이런 것은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간의 좀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 간 대화도 조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위안부 추모의 날을 제정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외교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날 제정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라는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일제 강점화에서 피해를 받으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추모의 날 제정할 때 그럴 때 우리 국익이 어떤 게 있으리라고 생각 못 해봅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유력 후보 중 하나입니다. 2012년 말에 중국이 백두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창바이산 국제리조트를 개장해서 43개 스키 슬로프를 갖추고 이 중 9개는 국제 경기 규모 슬로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림픽 규모 2개의 스키 점프대와 하나의 스키 플라잉 점프대 건립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최 결정이 된다면 백두산에서 경기를 치를 것이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세계인 앞에 이 백두산을 중국의 창백산으로 포장해서 각인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한중 간에 2004년에 우리가 양해한 것도 있고 또 역사 문제에 대한 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탄저균은 메르스보다 훨씬 무서운 세균입니다. 치사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서울 인구 절반을 사망케 하는데 고작 17kg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탄저균이 우리 국민은 물론 정부마저 까맣게 모르는 가운데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우리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탄저균을 들여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습니까? 사전에 통보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탄저균을 우리 정부에 신고하고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들여온 것, 그리고 또 들여와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 이거 모두 다 우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공식적인 합동 조사가 있으니까 그 뒤에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물질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또 승인을 받고 또 승인 받은 대로 들어왔는지를 검사하고 검역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 또 미국의 의무가 분명하게 소파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